네, 안녕하세요. 승튜브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어학원의 첫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뭘 했는지,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지, 밥은 어떻게 먹는지, 한국인은 몇 명이나 있는지, 2달 동안 어땠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오클랜드 시티보다 아주 살짝 외곽에 위치한 뉴마켓 부근의 카플란이라는 어학원을 다니는데요. 다닌 지는 딱 2달이 됐어요. 말하기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호주나 뉴질랜드 어학원 가지 마라, 왜 다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저는 어학원을 굉장히 추천해요. 이유는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첫날 아침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제일 걱정되었던 것들은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첫날을 보냈어요. 일단 첫날 학원에 도착하면은 리셉션이라고 학원을 총괄하는 곳이 있어요.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가서 이름과 보험 증서를 제출을 하면은 서류를 주는데, 그 서류에는 비자 사본, 오클랜드 소개 설명서, 홉카드 설명서, 교통편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서류를 받고 그 학생 할인을 받는 게 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그 학생 할인을 받기 위한 학생증도 학원에서 만들어줘요. 서류들을 들고 이제 본관이 아닌 별관으로 가서 학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레벨 테스트를 봐요. 레벨 테스트는 컴퓨터로 리스닝, 스피킹, 그래머 테스트를 보고요. 종이로 라이팅 테스트를 쳐요. 보통 한국 학생들은 시험을 꽤 잘 쳐서 괜찮은 레벨의 반배정을 받아요. 하지만 시험 점수가 낮아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만큼 실력이 늘 수 있는 폭이 크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는 거니까요. 시험을 본 뒤 학교 부근에 있는 뉴마켓이라는 다양한 식당, 카페, 옷가게가 있는 곳으로 견학을 가요. 뉴마켓에 대한 설명은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마켓에 가서 어떤 식당이 있는지, 어떤 마트가 있는지, 교통카드인 AT 홉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학생 할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요. 다시 학교로 돌아온 다음에 12시 반까지 친구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야 해요. 한국 학생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 애들보다 경계심이 너무 강해서 먼저 다가가는 것을 꺼려해요. 근데 이 울타리를만 좀 쳐낸다면 진짜 많은 친구들을 금방 사귈 수 있어요. 시험 같이 본 친구 중에 마음에 드는 애가 있다면 그냥 가셔서 Can I join you? 이렇게 물어보면 싫다고 하는 친구들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빨리 먼저 마음을 트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첫날 태국 친구 2명이랑 같이 푸드코트를 가서 밥을 먹었어요. 가서 어설프게 영어로 대화하면서 스시를 같이 맛있게 먹고 왔어요. 혹시라도 이때 나는 부끄러워서 친구를 못 사귀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반배정을 받은 다음에 친구들을 사귀면 돼요. 이제 밥을 먹고 간 곳은 스터디 센터라는 곳인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책도 빌릴 수 있고 DVD도 볼 수 있고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친절하게 선생님들이 잘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점심시간은 카플란 어학원 기준 11시 45분부터 12시 30분까지로 엄청 짧아요. 근데 쉽고 간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리셉션 옆에 일본인들이 점심시간에 음식을 팔기 위해 음식을 해와요. 덮밥 같은 경우는 8달러, 김밥 반줄은 4달러, 과일은 3.5달러 정도 해요. 근데 이것도 처음엔 맛있는데 먹다 보면 좀 질리게 되더라고요. 그럼 도시락을 싸도 좋고, 학원 앞에서 빵이나 서브웨이 같은 음식을 포장해 와도 좋고, 그 다음에 컵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한인 마트 가면은 한국 컵라면도 다 팔아요. 그런 컵라면 같은 거 갖고 와가고 하나씩 끓여 먹으면은 좋아요. 물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먹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제가 처음 입학한 날이
3월 4일이었는데 그 당시 30명 입학 정원 중에 4명이 한국인이었어요. 그리고 반 배정을 받고 처음 들어간 반에는 15명이 정원이었는데 그 중에 한 2-3명 정도가 한국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인들이랑만 노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진짜 정말 치명적이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한 명 정도는 또래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단 놀 때는 꼭 외국인 친구를 껴서 놀도록 하세요. 다른 어학원을 가던 어디를 가던 아마 보통 한국인들은 반에 한 2-3명, 많으면 한 4-5명은 있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솔직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학원 내에서도 항상 영어를 쓰게만 돼 있고 외국인 친구를 껴서 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괜찮기는 해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저는 한국에서 그래도 나름 명문대를 다니다가 왔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하고 싶고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어학연수를 가보겠냐 해서 뉴질랜드로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대학교 전공 원서 정도는 맡기지 않게 읽을 수 있었고 해외여행 가서는 체크인, 체크아웃, 주문 정도는 할 줄 아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정말 딱 그 수준. 평소에 영어를 쓰지 않으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막상 어학연수를 오니까 내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틀리게 사용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어로 말을 할 때 문법도 다 틀리게 사용하고 있었고 발음 억양도 그냥 콩글리시 수준이었어요. 어학원 선생님들은 정말 친절하고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틀리게 발음하거나 잘 못하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수정을 해주세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문법이나 어휘, 작문은 정말 잘해요. 근데 스피킹하고 리스닝은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리스닝 잘한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회화가 아니라 토익이나 아니면 토플 시험 같은 시험용 리스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전은 전혀 달라요. 본토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진짜 정말 빠르게 해요.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근데 제대로 된 어학연수를 열심히 노력해서 갔다 오면 분명히 스피킹하고 리스닝은 잘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자신 노력이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이제 주변에서 혹은 뭐 유튜브나 방송에서 어학연수는 스펙도 안 되는데 영어도 안 느는데 돈을 버리고 왜 가?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물론 어학연수가 요즘 대기업에서는 스펙으로 안 쳐준다고 하기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은 영어는 분명히 늘고 쌓이는 경험이 나중에는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해요. 돈 버리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얼마나 값진데요. 어학연수 해본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면은 가서 열심히 공부를 안 했던 거고 안 갔다 온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면은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하고 싶어서 어학연수를 온 거고.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정보를 갖고 이야기를 갖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